나가다셨군요. 샤무의 지배님, 가을엔 커피를 하세요. 뭐야 이게? 우리 커피숍이 아니에요 지금. 대화를 우리가 하기 전에 네. 아주 맛있는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네. 이 가을을 가슴으로, 네. 이 추석도 이제 곧 다가오지 뭐 다음 않습니까? 주면 추석이죠. 네. 가슴으로 팍팍 느끼는 사진과 더불어 맛있는 네. 커피를 한잔 하시죠. 근데 사진하고 커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나오시면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연관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럼 뭔가 코드가 딱 맞는다 말씀이죠? 완전히 맞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아유, 네. 손님 맞이할까요? 어서오세요. 네, 셰프입니다. 네, 나그당 셰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리 이쪽으로.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심재창 작가님 네, 모셨는데 네. 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지금 지배인님한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갖고 싶었던 모든 로망이 네. 바로 이 작가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면에서 이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우기고 싶으신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2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지금 모두 하고 계시는 네. 작가님이시면서 뭐 직업을 뭐 몇 개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간단히 일단 네.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사진문화 공간 루키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심재창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진 작가이시면서 사진 공간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이신 심재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네. 이렇게 또 커피로 건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아 있죠, 네. PPL 아니 작가님을 모시고 PPL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보시는 이 저 드립 커피에 네. 향이 엄청 좋아요. 그럼 지금 이 제품은 네, 루키인사이트 오시면은 예, 맛보실 수 있고 저희는 1층을 조금 더 사진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진 전문 책도 있고 1층이 북카페. 네, 북카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커피도 있고 그리고 주류도 있습니다. 아, 네. 부산에 있는 예, 수제 맥주도 있고 벨기에 있는 모 맥주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편하게 그런 음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셔서 사진도 보시고 그리고 2층에는 사진 전문 갤러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 감상하실 분들은 집중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공간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로수길에서 룩인사이드라는 공간인데 언제부터 자리 잡으신 거예요? 그쪽에? 루키인사이드 가로수길에 온 거는 2월 1일에 처음 오픈을 했고요. 올해. 아, 올해.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매 월마다 새로운 작업들 그리고 작가님들 모시고 전시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진 작가님을 모셨는데 이제 또 관장님이시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작가님의 작품 얘기도 하겠지만 또 이게 관장 갤러리 관장님으로서 네. 또 다른 작가분들을 많이 이렇게 소통하시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자연스럽게 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숙연해지는 아직 제가 작가를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또 관장님이라는 또 호칭이 있으시니까 네. 숙연해지게 되네요. 아 그러면 그렇다고 초대가 막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연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공간에서 이제 전시도 많이 하시고 이제 동시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작품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다른 작가님들만 모시고 공간의 어떤 전시만 하실 수는 없고 이제 사진 작가로서의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실 텐데 뉴욕에서 사진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사진 석사 공부를 하고 왔고요. 거기서부터 제 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뉴욕으로 가시기 전에는 네, 제가 뭐 보통 사람들처럼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는 전공을 안 했고요. 아 사진 동아리를 가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취미로 계속 사진을 하다가
그리고 졸업하고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아, 네. 그러면서 사진을 조금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사진 찍은 것으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취업을 해야 될지 사진 쪽으로 가야 될지. 근데 마침 전역을 하고 나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지인들의 결혼식 부탁이라든지 돌잔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일단은 저 자신한테 너무 재밌었고, 그러면서 중앙대에서 잠깐 공부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조금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전공을 안 한 대학에서 전공을 안 한 상황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셨다니까 그래도 엄청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진의 어떤 점이, 어떤 맛이 선생님을 이렇게 끌어들인 건가요? 제가 사진 관련돼서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 제가 2007년 정도에 아프리카 본사 선교를 다녀왔을 때 사진을 먼저 보여드려요. 이게 사진이라는 게 본인이 보지만 그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제가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계다 보니 찍고 싶은 순간을 어떤 순간으로 해서 못 찍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진을 그때 당시에 태권도 공연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찍었는데 한 사진은 공연하는 곳에 포커스가 맞았고 다른 사진은 벽에다가 맞은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사진의 매력이다. 같은 곳을 보고 있더라도 어떤 곳에 자기 자신의 관심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벽이 보일 수도 있고 공연이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게 정말 큰 깨우침을. 매력이었던 아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작가님께서 또 장교로 근무를 할 때니까 사진병 출신으로서는 숙연해지는군요. 아니 벽과 인물을 찍었는데 잘못 찍었다? 아우 영창감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아주 매력에 빠져드신 거는 군대였었네요. 네. 우연스럽게도.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하셔서 솔직히 대학 때 전공을 하신 분도 힘들어 하시는데 진짜 비전공자가 완전 대학원에서부터 사진을 공부하셨다는 거는 정말 은고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신 지도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으셨죠? 네, 이제 한 2년 7개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진 공부하시고 사진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내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사진 작업을 하셨는데 뉴욕에서 사진 작업 하신 것과 국내에 오셔가지고 또 사진 활동을 하신 거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셨어요?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2019년부터 목욕탕으로 주제를 잡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유학을 가게 된 이유도 많은 사진하는 사람들이 좀 갈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사진을 찍고 싶다.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거나 뭐 다른 행사 촬영을 하더라도 찍는 순간은 즐겁긴 하지만 찍고 나서 그 사진을 고객한테 전달해 주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내 사진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에 대한 좀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나에 대한 사진 어떤 것일까 찾아보자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어서 그런지 모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고 애국심. 네. 왠지 모르게 태극기 보면은 맞습니다. 뭉클뭉클합니다. 막 뭉클뭉클하죠.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코리아타운에 가 있고 그래서 나의 뿌리가 뭘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5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목욕탕집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얘기네요. 연이 있었군요. 깊은 인연이.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중국 친구들 많았는데 그 친구들도 모국에 대한 그런 중국에 대한 소재로 많이 촬영을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것들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019년부터 목욕탕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좋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보고 사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목욕탕 작업을 시작하셨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그냥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하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계시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거나 번쩍 하셨거나 번쩍 내지는 뭐 가족에 또 관련된 거나 그렇죠. 자기 자신에 관련된 거 가까이 계신 분들 있는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 중요한 소재는 가까이 있는 데에서 다 시작된다.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욕탕 작업이라는 것이 누드잖아요. 목욕탕이. 아 그렇게 발현이 되죠. 아니 발현이 아니죠. 이거는 목욕탕 하면 떠올려지는 게 물과 사람인데. 전 굉장히 정감 어린 인간적인 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신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네, 이제 네, 그걸 네. 이제 작가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겠죠. 이제 그 목욕탕 작업에 그러면 뭐 인연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주 들락날락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공간을 내가 익숙한 공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사진 작가로서 작품 활동으로 이어가려면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진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지내왔던 공간 그리고 각자의 그런 목욕탕 이야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셀프 포트레이트는 어릴 때부터 놀아왔던 그런 소재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제목을 지어서 다 큰 성인이지만 옷장에서 숨바꼭질하는 모습이라든지 냉탕에 뛰어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의 그런 추억들을 꺼내보고 싶다는, 그리고 같이 공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감 어린 목욕탕 풍경들이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동네 목욕탕.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네. 사실 엄청 없어졌어요. 대형화가 됐죠. 네. 일명 말하는 찜질방. 이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욕탕이면은 명절 때 바글바글해서 앉을 때도 좋고 안 씻고 꼭 그럴 때만 씻을까요?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해서 그런 공간들을 채워주는 고객, 손님들, 단골 손님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양해까지는 아니고 스스로 모델이 되어달라고 공고를 하고서 좀 자원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3촌 같은 분이시고 이사를 가셨어도 차를 타시고 또 목욕탕을 잊지 않고 와주시고 그런 분들과 같이 정감 어린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잡아보고 그랬습니다. 자, 이 첫 사진도 이거 좀 보여드리기 아니 이게 작가님이신가요 혹시? 네, 접니다. 네, 이 등만 보더라도 대충 이게 판단이 됩니다.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진은 어떻게 찍으시나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이 목욕탕에서는 아니지만 이 목욕탕이 사실 부모님이 운영하신 네 번째 목욕탕이에요. 어릴 때 탈의실에서 친구들이랑 숨바꼭질도 하고 많이 놀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커서 옷장에 들어가서 몸이 되었지만 그럼 저기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어렸을 때는 많이 혼나고 있죠. 등짝도 많이 맞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도 없고 몸도 커졌고 그런 목욕탕에 대한 따뜻한 느낌들, 엄마 품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다 큰 성인이지만 이런 엄마가 품어주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엄마의 품 속으로 혹은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모성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럼 저기 지금 들어가시려고 지금 저러고 계신가요? 네, 지금 못 들어가는. 굉장히 근데 정감 어린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15년 정도 됐나? 변한 게 없어. 여기 서 있기 때문이지요. 뭐 어렸을 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아버님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랬을 텐데 부탁을 이렇게 다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손님들한테는 미리 공고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여가지고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카운터 옆에 촬영이 있다. 촬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쉬는 날로 했어요. 일반 손님들이 같이 촬영하게 되면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힘들죠. 쉬는 날 똑같이 목욕탕 운영을 하게끔 할 테니 공짜 목욕을 하러 가라.
야, 이벤트네. 그 동네에서는 대단한 이벤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잠깐 일주일 동안 한국을 들어와서 촬영을 다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전날에 사실 워낙에 친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모델로 나오신 분 중 한 분이 고깃집을 또 하세요. 네, 또 거하게 이게 동네 잔치까지 또 이루어지는 상황이 네, 되네요. 거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우리 내일 재미있게 해보자 으쌰으쌰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한 번 더 찍자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그때 이제 시작되는군요. 네. 그렇죠. 19년, 20년 이때니까. 네. 지금 저렇게 날고 계시는 분은? 네, 제가 좀 알았습니다. 작가님이세요? 네.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사실 셀프 포트를 하게 된 것도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한 명의 모델이 자유롭게 목욕탕에서 놀고 뛰고 즐기는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었어요. 다들 자기 몸을 숨기고 싶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뭐 자신 있습니까? 다음에 모델로 한번. 그리고 제 셀프 포트레이트 촬영한 시간대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였어요. 왜냐면 손님이 없는 공간에서 그렇죠. 편하게 촬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과 모델을 구하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촬영할 때는 제가 모델을 했지만 제가 카메라 세팅도 하고 조명 세팅도 하고 전체 다 제가 어땠나요? 외국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 여자 교수님도 계셨는데요. 그 샤워 부스 앞에 이렇게 5분이 서 계신 모습이 있어요.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요? 그죠. 외국에는 이런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동양 남자의 모습을 본 게 너무 신기하고 평생에 가도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고. 이 모습이 완전 반대로 보였으면은 대단한 이슈가 됐을 텐데. 근데 이게 우리 화면에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될 겁니다. 네. 포즈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욕탕이다 보니까 보여주는 모습들은 제가 평상시에 많이 어렸을 적에 평상시에 많이 했던 모습이에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이렇게 많이 누워 있었어요. 편하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런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 저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은 어느샌가 훌쩍 시간 지나가 있고 잡념도 없어지고 또 몸도 불어서 때도 잘 나오고. 그렇죠. 이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욕하는 모습들을 편하게 즐기셨는데 이분들도 이 목욕탕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본인들이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자주 오는 공간에서 사진을 찍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셨고 사실 작년에 부산국제사진제에서도 이 작품을 전시를 했었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인증샷 찍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모델분들이 오시고 모델분들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몇몇 분들은 좋아하는 사진 액자대로 그대로 떼서 가시기도 하시고 따로 모델비를 드리지도 않았고 그냥 도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권씩 책으로 드렸었는데 정말 다양한 추억들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몸매가 다 똑같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저 안에 들어가도 누군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똑같은 몸매를 다 가지고 계시네요. 모델을 섭외하시기도 힘드셨겠다. 똑같은. 자,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아니,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판단이 안 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컷을 찍으실 때 제가 보기엔 제일 재미났을 것 같은데 이 컷에 얼마 동안 찍으셨어요? 제가 목욕탕에서 이분들이 목욕하실 때 특별히 제가 디렉션을 드린 건 없어요. 평상시대로 목욕하셔라. 그래서 저는 그 목욕하시는 시간 동안 제일 신경 썼던 거는 주요 부위를 조금 신경을 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고 마침 또 이렇게 가지런히 각자가 다른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목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되게 어른이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관계를 지내왔고 어떻게 보면은
네, 꼬마 친구들이 목욕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뭐 다 동네 어렸을 때의 그 친구들이 네. 3, 40년 지나서도 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또 이제 곧 추석이 오는데 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목욕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감 어린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음 주 추석을 위해서 한번 단체 목욕탕을 한번 어떻게 할까요? 한번 스태프끼리 한번 다 갈까요? 네. 그 목욕탕 이제 시리즈가 저희한테 워낙 인상 깊게 다가와서 그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목욕탕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계속 할 예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왜 다른 목욕탕은 안 가냐. 근데 다른 목욕탕에서는 제가 그 공간에 대한 익숙함도 덜 하고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조금 제한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부모님께서 목욕탕을 그만하실 때까지는 네, 부모님 목욕탕으로 작업을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네. 지난 우리 이 전작 외에 앞으로도 계속 또 네. 다른 뭐 사람들과 네. 뭐 이제 또 다른 정말 스토리. 궁금해집니다. 정말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게 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새로운 포즈로 어떤 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참고로 몇 가지 더 촬영한 것 중에 이제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모르는 공간들, 예를 들면은 지하 보일러실, 옥상, 그리고 거기서도 작가님이 이제 또 누드로 또 아니 누드까지는 네. 거기서 누드로 하기는 좀 네. 그래서 그런 장소적인 부분들 아카이빙 작업을 또 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모델로 해서 또 촬영을 하는 그런 파트도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네, 계속 하고 준비를 있습니다. 하고 몇몇 것들은 이제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목욕탕 손님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델로 계속 작업을 더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목욕탕 잠시 우리가 이게 안 잊어지네. 이 잔상이 너무 세요. 잠시 벗어나서 이제 작가님의 관심사 중에 사진 관련해서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세요? 약간 좀 포괄적이긴 한데 요즘에 사진 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그 공간 복합 문화 공간의 1층이 네. 북카페의 의미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전시를 하시는 작가님들이 책까지 같이 출판을 해서 네. 작품도 보여주지만 작품 공간으로 작품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은 책으로 더 많이 보여주실 수 있게끔 하는 것. 출판 사업? 출판 사업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네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이상적인 전시는 전시장에선 전시가 이루어지고 책까지 출판돼서 같이 책과 전시가 동시에 발표되는 그런 모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이 공간은 뭐 약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의 뭐 활용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작가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약간 복합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지금은 다양한 작가님들 많이 만나고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기획하는 거랑 초대전 개인전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사진을 통해서 사진만이 아니라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달 전에는 저희 자체적인 공모전을 했었어요. 목욕탕이라는 주제로. 목욕탕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알고 관심 있어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으로 이제 출품해 주신 분도 있고 회화, 유리공예, 설치미술. 네. 목욕탕에 관련된 네네. 주제로 다양한 장르에서 네네. 들어오셨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이 사진으로만 있는 것보다 다른 매체들이랑 어울렸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재미있더라고요. 네. 같이 전시를 했었고 또 여담으로 그 말달리자의 크라인가 멤버분 한 분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풍성한 전시가 됐었습니다. 사진 그분은 사진으로 그림으로 회화로 하셨어요. 회화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사진보다는 아무래도 목욕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유튜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심적으로도 그런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사진 작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 지금 이 계절에 이 정감 어린 사진과 더불어 이 복합 문화 공간이 정말 따뜻하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공간의 사진들을 보면서 아, 가고 싶다. 거기서 뭔가 어떤 소모임을 해서 사진 얘기 또 따뜻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무진장 듭니다. 저희 한번 가시죠. 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을 우리가 또 인터뷰를 또 하는 것도 네. 또 좋은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그럼요. 한 15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초대해 주시나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참고로 화요일은 휴무고 아, 네. 9시부터 9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 네네. 아, 진짜 오늘은 심재창 작가님 모시고 네. 이렇게 뜨거운 얘기를 나눴는데 뜨겁고 따뜻한 얘기 정말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문화공간 룩인사이드도 정말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바쁘게 그죠? 힘드시겠지만 더 바쁘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작가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따뜻한 얘기 들었고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했고 네, 유튜브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심사숙고를 끝까지 하시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작가님 공간에서 뵙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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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지배인님, 나가당 셰프. 우리 영상에 댓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해드려야지. 댓글 추천 쿠폰 팍팍팍!